안녕하세요, 평독서 여러분. 오늘도 책을 읽어서 이렇게 수다를 떨러 왔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책이죠. 책은 이 책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현명한 태도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현명한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한 걸 몰라서 읽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 사업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제 대여를 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심을 해서 오늘 아침에는 도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책을 한 권 빌리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사업장에 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저의 허를 찔렀던 건 떠벌리지 말고 실천하라.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아는 걸 내세우지 마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거거든요. 이 책을 한 번에 말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젠틀맨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젠틀맨은 잘 차려입지 않는다. 하지만 잘 차려입는데요. 깔끔하고 멋있게 차려입지만 튀지 않게 차려입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예의와 예우를 대하는 사람이 원래 젠틀맨이라고 한대요. 그냥 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항상 의를 가지고 인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의예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사실은 되게 사람들끼리 화목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정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오지랖이라고 말하는 거를 서로 걱정이나 연민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진심을 좀 알아준 거죠. 그리고 트집을 많이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는 뭐 하고 싶니? 너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봐도 그 꿈에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너 꿈이 뭐야? 너는 뭐가 되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심 없이 그 친구들한테 진짜 순수한 의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순수하게 고민을 해줍니다. 글쎄요. 제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글쎄, 뭐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대처해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사람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해주면 그 아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처를 나름 많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가 크고, 그런 큰 와중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인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인화 될 순 없죠. 너 혼자 잘하면 돼. 너 혼자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 개인의 그 생각, 개인의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건 사고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사회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네?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쉬운 시대인 것 같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뭘 이렇게 PR해야 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저한테 좀 진실하고 싶긴 해요. 저 스스로가 쟤한테 진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굳혀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그런 고전들도 생각이 나고, 옛날에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시들도 생각이 나고,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싫었던 국어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읽었던 시들도 생각이 나고 시조도 생각나고, 그래서 관동별곡을 따라서 어떻게 관동을 다시 여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쟁하지 않는 삶에서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좀 편안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입시나 어떤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경쟁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저께 스릴러머라는 티저북을 좀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언론고시에 합격한 PD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상 외로 자기가 됐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도전했던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왜 난 뽑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헤맸던 방황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자리 잡기 전까지도.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염세주의적인 자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게 그렇게 머릿속에서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뻔한 말을 들어도 그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묻어나오는 그 아우라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던지 간에 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 얼굴 표정과 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오늘은 좀 캄하구나, 오늘은 좀 사람이 좀 차분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앞서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했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충격적인 게 나와요. 뭐냐면 우열의 계단이라는 7단계로 이루어진 모델이 있대요. 그 모델에서 첫 번째 계단에 이르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 같은 것을 느끼고, 두 번째 계단은 기쁨이 더 커진대요. 세 번째 계단은 우월감이 어느 정도 공고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부정적인 소식마저 미화된대요. 내가 너무 잘났고 우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것도 안 들린대요. 다섯 번째는 독단의 꽃을 피우고, 여섯 번째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일곱 번째 계단에 도달하면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대요. 이 우열의 계단이 말해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맨 위에 도달한 사람은 결국 파멸로 향한다는 점이래요. 이게 우열의 7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우열의 7계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한테 나도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걸 자문해 보시고, 이 책이 나한테 정말 소중했듯이 여러분한테도 소중한 책이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평온독서 하세요.